보셔야 돼요. 애터미가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애터미에서 우리 회장님이 옛날에는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왜 교육을 강화시키지? 오늘도요. 지금 송영빈 총장님이 지금 현장에 가고 계셔서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뷰티, 피부 전문적으로 이제 애터미를요. 그냥 써봐! 먹어봐! 이러면 소비자들, 똘똘한 소비자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냥 무식해 이런 게 이제 똘똘한 소비자들은 시카라인 피부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브랜드화 시키려면요, 우리의 수준의 지적 수준을 높여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가 고급스러운 얘기를 해야지 그 상대방의 소비자들이 그렇구나, 의사가 이제 듣는 것 마냥 그래요? 요거 제품은 괜찮나요? 저거 제품은 괜찮나요?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터미도 이제 화장품 교육도 시키고 해모임 교육도 시키고 이제 제품 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 사업자분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회사가 점점 더 성장하려면요, 우리가 더 멋있게 보여야 다른 고급 손님들도 오겠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외모, 스타일, 말투, 그리고 애터미에 쓰는 용어 이런 거를 이제는 고급화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는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는 강의는 현장에서 뛰는 필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애터미의 이제 비전을 받고 나면 자기 지인분, 자기 인맥부터 이제 명단 작성을 해서 찾아가죠. 근데 실제 찾아가니까 어때요? 많이 거절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인맥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콜드 컨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폰서님 저랑 같이 콜드 컨택 좀 같이 다녀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 인맥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막 거절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콜드 컨택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콜드 컨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시면요. 이 콜드 컨택의 두려움이 없어지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콜드 컨택을 해가지고 꾸준히 하면 상관없는데 한 번 가지고는요, 절대 그냥 한 번에 성공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콜드 컨택의 두려움을 없애려면요, 나 한 번에 성공해야지 라는 생각을 없애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거절을 받을 생각을 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괜찮아요. 내가 어차피 거절 받을 생각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분명히 콜드 컨택은요, 100% 거절할 거거든요. 아무리 애터미를 알아도요,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 인맥한테 가입하면 가입했지, 나한테는 내 인맥에 신뢰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입해줄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콜드 컨택하면서 한 번에 가입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무리 국장이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임페리얼이어도요, 그 상대방의 애터미를 모르고 그리고 아직도 다단계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콜드 컨택하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갔다 그럼 100%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 이제 애터미 비전 봐가지고 이제 콜드 컨택 해봐야지 그러면서 막 들어갔어. 그러면 거절을 받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나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거절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한 다음에요. 전 세계 이제 세일즈맨의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는 뭐냐면 한 번 찾아가고 포기한 사람들 있죠. 한 번 딱 거절을 했어. 됐어요. 이래갖고 거절을 했어. 그럼 또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만 가고 거절 받으니까 끝낸 사람이 46%고요. 그리고 두 번 찾아가고 포기한 사람이 24%, 그리고 세 번 찾아가고 포기한 사람이 14%, 그리고 4번 찾아가서 포기한 사람이 12%, 그리고 5번 찾아가서 포기한 사람이 4%인데요. 결국은 뭐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계속 꾸준히 오래 찾아간 사람이 그 나머지 부를 다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콜드 컨택을 한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콜드 컨택을 얼마나 꾸준히 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번 이상 찾아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콜드 컨택을 했었을 때, 지금의 이제 저희 산하의 이제 팀장님이 되셨는데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100% 콜드 컨택인데 처음 봤을 때는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찾아갔어요. 2번째 거절했을 때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 찾아갔을 때도 거절하셨는데 4번째 찾아갔을 때는요. 오히려 3명의 명단을 딱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저랑 엄마랑 그 한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개척하려던 그 파트너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초창기 때. 그 3사람, 저까지 이제 3사람에서 계속 거길 찾아갔는데 그 초보자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콜드 컨택을 했던 건데 그 초보자가 오히려 계속 막 뭔가 불만인 거야. 그랬더니 그 지금의 팀장님이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요 사장님처럼 긍정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찾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저희의 그 끈기를 보고 그 명단을 준비하고 가입을 딱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팀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콜드 컨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찾아가야 돼요. 꾸준히 하는데 여러분 샘플을 좀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냥 맨땅 헤딩보다는 예를 들어 내가 그 세탁소다. 그러면 옷을 맡기면서 친근하게도 좋은데 계속 그 콜드 컨택으로 한 10군데를 돌아다닌다. 그럼 10군데 다 팔아주기는 좀 힘들잖아요. 내 생활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활비가 조금 쪼달릴 수도 있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능력이 많으면 뭐 하면 너무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민까지 다 평균 잡아서 어렵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샘플 같은 것도 유산균이다. 그럼 우리 유산균 이렇게 한 포처럼 있죠. 그러면 그 한 통을 다 주지 마시고요. 샘플식으로 한 포,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렇게 포로 된 것들 있죠. 유산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뭐 저기 철분, 그 다음에 뭐 그 파인자임 이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C 이렇게 포로 된 거를 비니팩 조기백에 이렇게 여러 개로 샘플식으로 조금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찾아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센터가 생겼는데요. 오픈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오픈이 예를 들어 막 한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한 3년 됐다고 싶시다. 그럼 3년 되면 오픈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오픈에 관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이면 오픈 때문에 왔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 거절 안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저희 센터가 오픈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홍보차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좀 부드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홍보차 나왔습니다 하면서 샘플을 살짝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의외로 그래요? 앤토니 나 물건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팜플렛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가입을 멤버십을 등록을 유도했을 때 멤버십 등록은 다음에 할게요 이랬을 때 그런 분들을 잘 기억했다가요.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내 옷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뭐 빨래를 맡긴다든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집 근처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업자로 잠재적인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찾아가면서 뭔가 그 사람의 좋은 일을 하면서 계속 신뢰 쌓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사람이 가입이 되면 단톡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강압을 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동영상을 탁 보게 되면요. 사업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단체 톡방의 그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복제를 했더니 그게 뉴질랜드, 몽골, 그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글로벌로 그렇게 계속 시스템이 이제 카톡으로 시작하면서 작은 소그룹 미팅, 그 다음에 센터 미팅, 그 다음에 본사 주관하는 세미나 큰 미팅, 그거를 잘 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김미경 팀장님도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김미경 팀장님의 경험담인데요. 자, 이거 콜드 컨택의 경험담도 우리 김미경 팀장님도요. 콜드 컨택의 대가예요. 아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여기 팀장님의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송기호 팀장님을 콜드 컨택이었대요. 아, 지금의 이제 송기호 팀장님이 센터 준비하시는데 이분도 뭐예요? 콜드 컨택 하신 분이었대요. 저 처음 알았네. 소개인 줄 알았는데. 자, 콜드 컨택이었고 몇 년 만이었냐? 2년 6개월 만에 가입을 시켰대요. 야, 여러분, 우리 김미경 팀장한테 박수 좀 주세요. 이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콜드 컨택을 몇 년 만에 가입을 시켰다 그래요? 보통 몇 번이요? 보통 한 번 찾아가고 끝내는데 2년 6개월 동안 콜드 컨택을 한 번도 가입을 안 해줬는데도 갔대잖아요. 근데 그건 왜 갔었을까요? 우리 김미경 팀장이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나는 한 줄 끝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가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분이 한 분이 지금 제 우측을 그분이 이제 폭발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답은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일이 뭐예요? A콜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사업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뭐 능력이 뛰어나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꾸준한 끈기, 그 신뢰도, 성실함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산 거죠. 그래서 한 줄이요. 지금 센터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미경 팀장님이 요번에 뇌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이게 수술을 하셨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해모임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지금 다시 이렇게 이분이 너무너무 사업을 잘해서 양쪽에 파트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입원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시스템이 잘 굴러가니까 어때요? 매출이 보통 나의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스탑시키면 수당이 안 들어오죠. 내 연금성 소득이 없잖아요. 그 노동의 소득은 끝인 거잖아요. 요번에 또 저희 산하에 우리 박병일 팀장님이 에어컨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이 제일 잘 되는 철이잖아요. 근데 그 실외기가 뚝 떨어져서요. 다리가 부러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제일 바쁘고 제일 중요한 시점에 다쳐버리셔가지고요. 지금 다리가 팅팅 부어서 일을 못하세요. 근데 사실 그 에어컨 장사가 무지 잘 되신 분이어서 본인이 이 애터미 비전을 알고 계시고 예전에 또 센터 그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그냥 덜컥 그 사업장을 차리셨어요. 애터미를 센터가 아닌 그냥 속으로 미팅할 수 있는 곳을 그냥 본인이 탁 차리셨어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를 했지만 본인의 사업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부업식으로 애터미를 했는데요. 다친 거예요. 요번에 크게 다치다 보니까 본인의 수입이 딱 끊기고 본인이 병원에 있으면 시스템이 안 굴러가니까 지금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번에 가슴으로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진짜 시스템 소득이 필요하구나. 이 노동의 소득은 아프거나 다치면 끝이구나라는 걸 아주 가슴으로 느끼셔서 이분이 다시 원래 잘했던 깜이셨는데 지금 그분도 팀장님이세요. 근데 다시 열정을 받아가지고요. 요번에 스폰서님이 라이브 미팅을 하는데 본인의 지인만 거기 그 미팅 장소에 20명 모인다고 합니다. 20명인가 30명 모인대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달으면요. 내가 가슴으로 느끼면 내가 했던 실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잘할 사람이다. 그 감은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한 그 후속 관리야 그 계속 보살핌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서 관심이 없다가도 본인이 확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그때 발휘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이 발휘가 되기도 전에 그 사람을 그냥 딱 배제시키고 딱 버려버리면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 감의 발휘를 하기도 전에 애터미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콜드 컨택 우리 김미경 팀장이 뭐라 그랬어요? 2년 6개월 동안 가입을 안 시켜줬는데 꾸준히 그 콜드 컨택을 계속 다녔던 거예요. 거기 순회처럼 계속 다니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오니까 지금 센터까지 올해 센터가 오픈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김미경 팀장님으로 인해서 그 노동의 그 애터미 그 사람에 있었던 노동은 아니죠. 그 뭐라 그래. 그 시스템 소득을 다 같이 무한누적, 무한단계로 받잖아요. 이 애터미 소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이번에 뇌수술을 잘 하고 오셔가지고 해모임도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애터미에 정말 빅 비즈니스 가슴으로 한 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되니까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더 즐겁게 파트너도 이제 더 본인처럼 아파서 누워있어도 시스템 소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려고 다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컨디션이 너무 회복이 잘 돼서 그리고 그 바로 치료하자마자 해모임 계속 먹었대요. 그리고 건강식품 딱 드시면서 그렇게 계속 체력 보충을 하면서 컨디션 계속 조절을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콜드 컨택을 하실 때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절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신뢰 쌓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이제 나의 이제 소개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소개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왜일까요?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을 때 그 소개한 사람의 지인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신뢰로 인해서 애터미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애터미를 얘기할 때 들어줘요. 그렇지만 그냥 맨땅 헤딩은 그 사람과의 또 신뢰를 쌓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 파트너 누군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명단 작성을 해서 거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소비자로 인해서 거절을 받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같이 받으면서 소개 받아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요. 누군가가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그 주영수 권사님의 또 아는 분이 권사님네 집에도 애터미를 살짝 조금 보이게끔 홈미팅을 하려고 본인 집에다가 진열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파리에서 사업을 하시고 파리에 이 시민권이 있으신 분이 애터미에 10년 전에 들었었는데 우리 권사님은요, 이분한테 애터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질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본인 집에 놀러 오셨다가 애터미가 있으니까, 애터미 있네?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입이 됐는데, 어머, 이분의 동생분이 물리학 박사인 거예요. 물리학 박사다 보니까 박사는 또 박사끼리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성기 박사님이 누구죠? 우리 해모임을 만드신 분이죠. 그 해모임을 만드신 조성기 박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갖고 최근까지도 만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옛날 10년 전에 누나한테 홍삼을 파리에다가 계속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 이거 애터미를 해봐라 그러면서 해모임을 전달받았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애터미가 관심이 없어서 쳐다도 안 보다가 본인의 사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 하시고 이제 접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우연히 권사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보면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갑자기 약속이 취소가 됐는데 제가 빨리 이 사람 전 느낌이 있었죠. 아 이분은 사업에 관심이 있고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나는 인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인맥이 많아서 홍콩에도 지금 파리에 같이 있는 그 프랑스에 홍콩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려는데 내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저희 8월 18일 날 애텀에서 제일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신대요. 그리고 동생도 조성기 박사님은 해모임을 만든 사람이지 유통이나 그런 애터미 회사의 시스템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 유통이나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애터미가 하는 거지 조성기 박사님은 제품만 만드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애터미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너무 궁금증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9일인가요? 18일죠. 19일. 그럼 날짜 다시 알려줘야 되겠네. 19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9일 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시스템에 제일 큰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셔라. 그러면 딱 알아들으실 거다 그랬더니 아, 제가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오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로 누군가는 이 애터미를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예요? 주영수 권사님이 소개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궁금한 거를 잘 상담을 해줬을 때 그분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서 잘 따르면서 그 사업을 진행을 시켜나갈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업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프랑스에 아직 지사가 오픈이 안 됐으니까 이분을 센터장님으로 저는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깜들이 있었을 때 내가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내가 그 그림을 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방향을 잡으게끔 알아들으게끔 알려줘야죠. 그 이해를 시키면서 애텀의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폰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스폰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잘 집중하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왜? 이제는 똘똘하고 중산층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산하에 또 공군 대령 출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공군 대령 출신 분이 저한테 자꾸 선생님, 선생님 그러세요. 근데 이 애터미를 단톡에 초대하면서 이제 댓글도 막 다르셔. 처음에 그 사모님, 그 부인, 그 사모님도 28년간 이 간호사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 다 공무원 월급을 받으셔요. 근데 이제 그 은퇴를 해도 퇴직을 해도 이제 연금성 소득을 그 연금성 소득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꽉 막혔는데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도 이제 잘 들리면서 이 비전을 알아보시더니 엊그제 이제 따님분, 자녀분이 3분인데, 이제 자녀분들까지도 이제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자녀분이 저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랬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번호가 아이디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이마트처럼 마트 체인지 개념인데요. 이마트는 0.1% 적립이 되고 우리는 5%인데 애터미는 다른 점이 유통 방식이 다단계 유통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쓰는 게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모르는 사람도 내 고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따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국장님 거기 저희 아빠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저한테 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층 더 앞서 나가죠. 똘똘하죠. 그래서 제가 딱 아이디를 보니까 그분이 한 25만 포인트가 차여 있더라고요. 그 대령 출신 분이. 그래서 아버님한테 한 5만 포인트만 더 들어가면 30만 포인트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30만 포인트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숫자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30만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우리 PB마다 포인트는 다르지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60만 원치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한이 없고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60만 원치만 누적이 되면 30만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내 아이디로 1년에 한 번만 주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분 걸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으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그 대령 출신 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둘째 딸이 제일 깐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깐깐한 따님도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짧게 설명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요.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애터미가 얼만큼 인지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깊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짧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초보자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맞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컨설 보험회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딱 체크하면서 이 보험은 있으시네요. 이건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맞게끔 넣어주죠. 애터미도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피부 타입은 어떤지, 이 사람의 환경은 어떤지, 이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떤지, 가족의 사이는 좋은지 모든 거를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안내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요. 안 그렇고 그냥 똑같이 하면요. 앱솔루트 전하세요. 해머님 전하세요. PD 높은 걸로 전달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똑똑한 소비자들은요. 내 라인에 머물지 않아요. 무식해. 저 사람 되게 무식해. 싫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수준 있는 사업자로 바뀌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못할 거 없어요. 하다 보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탤런트가 있어요. 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좋을까요? 인생 경험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엄마랑 저랑 그때 개척 콜드 컨택을 했을 때 이제 초보자 파트너랑 콜드 컨택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선수잖아요. 엄마랑 저는. 본부장, 국장이 콜드 컨택했을 때는 너무 잘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상, 점쟁이 마냥 관상을 자꾸 보면서 여기 들어가기도 전에 야, 저 주인 같냐? 나 주인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왜? 너무 알다 보니까 그냥 깨져야 되는데 깨지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뭔가 파트너를 데려가다 보니까 같이 거절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파트너가 모르면 괜히 저기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뭐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스폰서도 깨지는 모습을 보면 아 스폰서도 깨지는구나. 아 거절 받는구나. 저도 예전에는 스폰서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스폰서가 다 사람들을 붙여주면 다 사람들 뚜껑 날아가게 해겠지라고 했는데 애터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모르고 처음 관심 없고 그냥 무작정 찾아갈 때는 아무리 능력 있는 스폰서도요 거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초창기 때 애터미를 안 하고 사우나를 운영하셨을 때 최낙균 단장님이 그때 본부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송양빈 총장님이 그때 당시에 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의 단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엄마가 대발이긴 대발인데 안 뚫려. 저희 엄마도 2년 만에 바뀌셨거든요. 안 뚫리니까 송양빈 총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본부장님인 최낙균 단장님을 모셔왔던 거예요. 모셔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부장이 왔었는데도 그때 시스템을 하나도 안 탔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단장님 보면 훌륭하신 단장이고 깍듯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막 스폰서가 뭐 어떡하라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짱이지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딱 그리면서 조직의 그 라인의 그림을 제가 스스로 딱 그렸을 때 이야 본부장님? 본부장이면 조직이 보름 동안 53명이에요, 여러분. 그럼 정말 대단한 거죠. 국장이 17명이에요. 본부장은 53명이거든요. 판매사부터 본부장까지 전체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스폰서를 잘 듣기 시작했고 아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큰 조직, 큰 마음이겠구나. 아 정말 마음의 그릇이 엄청 넓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느꼈던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트 아무것도 모르는 세미 이마 판매사까지는요 파트너들이 징징징징대고 뭐 칭얼대고 불만 많고 해도요 거기에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옹알이 하네 아이고 옹알이 하는구나 애기가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막 왜냐면 파트너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님 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이제 스폰서 너무 열정적인 스폰서가 나한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스폰서님 그 다른 스폰서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 그 스폰서한테 A라는 스폰서를 계속 제가 막 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진짜 싫어. 막 그러면서 꼴보기 싫다고 연락도 안 받아. 제가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 이동우 총단장님이 그래 맞장구를 치면서 아유 그 새끼 막 이러면서 버려 그냥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저는 사실 총단장님이 그 사람을 딱 갑자기 배제시키고 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두고 봐라 내 복수할 거 막 이러면서 했는데 보니까 막 잘 만나고 다니시는 거 막 사진 올라온 거 보면 그랬더니 제가 속으로 삐졌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나한테 맞장구도 잘 치고 저러면서 어떻게 뒤에서 저렇게 다 만나고 댕겨? 뭐야?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 달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란 걸 알게 됐어요. 왜? 나와 연결된 사람이 직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나한테는 나를 위로를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나를
나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구나. 왜? 그 사람이 야, 너 그 사람이 있어야 네가 더 그래도 빨라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제가 옹알이를 했다라고 그분은 생각을 했겠죠. 아이고 우리 최진아가 옹알이 하는구나. 옹알이 하는구나. 그냥 애기처럼 옹알옹알 하는 걸 다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위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으면서 야 진짜 역시 그 성공의 길을 가본 사람이 전체 그 큰 그림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 저 사람 없어도 돼요. 난 저 사람 없고 더 위를 잡을 거야. 막 이러면서 별짓 다 했었어요. 저도. 왜? 저 사람 없이 그냥 내가 빨리 올라가서 저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이를 갈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맨 꼭대기랑 일을 하려다 보니까요. 저는 맨 밑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 같은 경우도 너무 멀죠? 그러다 보니까 직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계가 제일 관계가 좋아야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게 그냥 위에 있는 스폰서만으로도 감사함이 생겼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과정은요. 애터미에서도 성장통을 반드시 합니다. 그 성장 과정을 넘어가다 보면요. 애터미 안에서 해탈을 해요. 해탈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임페리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구나. 왜? 다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려면 많은 조직이 필요한데, 내가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싫어서 버리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야지,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고, 막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봤자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여기 정해진 팀장님들 해탈 중입니다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다 이제 옹알이로 들려요. 저도 예전에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는 탁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탁 중립을 지키면서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요 사람은 왜 그랬을까? 쌍방으로 딱 왜냐면 양쪽 말을 들어보면 결국 쌍방이거든요. 다 똑같이 그 자기의 중심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시끄럽고 한다는 건요. 우리 애터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파트너들이만 옹알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이 생겨야 되죠. 내 파트너가 짜증나가 아니라 저 파트너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도 답답해서 저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아이고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을 빨리 깨닫게 해줘야겠구나. 그런 해탈을 하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근데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말씀도 있잖아요.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여러분 다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다 다 그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저는 나이롱인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 나이롱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론은 알고 행동을 했더니 원수를 사랑하니까요. 다 포용해지더라고요.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가슴으로 느끼면서 내가 실제 일어나고 행동을 했을 때 부딪혔을 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해탈을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계속 그 갈등도 끌어안으면서 끌고 가면서 그 사람 밑에를 성공시켜야지겠다는 생각만 딱 있으면요. 그 사람이 다 예뻐요. 그리고 딱 이 생각만 하세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고마운 파트너구나.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요. 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도 처음에 이동호 총장한테 되게 섭섭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뭐야 맨날 그럼 저가 말을 맞장구를 치지 말든가. 나한테는 나도 전화 안 받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 뒤에서 만나고 다 이렇게 사진도 올라오고 소통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속으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뭐야 이랬다 저랬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치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다 나를 위한 모든 직계가 같이 돼야 같이 성공하는 그 일에 대한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제가요, 모든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의 갈등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갈등이 없어지고 해탈을 하면요, 반드시 내 파트너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계속 있더라도요, 계속 건너 누군가가 나의 말을 알아듣고 나처럼 나보다 더 나았고 나보다 더 경지에 오른 파트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애터미에서도 성장통을 겪고 내적 성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형제 라인과 세미나를 참석하고 같이 인사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요. 형제 라인과 상담, 스폰서가 상담했던 내용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삼가하셔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 어디에 라인이 달려있는 거와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 문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담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나는 스폰서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근데 저 B라는 사람이 나는 스폰서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자꾸 주고받으면 갈등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예를 들어 애터미에서 여유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애터미에 있는 수당을 어떤 사람은 나 이 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난 다 이거 후원해서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맞게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이 생계 6만 원도 나는 생계가 급해서 이거 나 생활비로 써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생활비가 따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 건 난 다 쓸 거예요. 난 빨리 조직을 키울 거야.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후원하셔라.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가르쳤는데 요 사람이 그대로 그 B라는 사람한테 형제 라인인데 나는 스폰서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거 생활비로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뭐야, 스폰서가 나한테 그러면 무작위로 그냥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 문화, 그리고 지역, 관계 모든 게 다 생활 패턴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형제 라인과 모든 소통 스폰서와 상담했던 거는 일체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십시오.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요. 그랬어. 그냥 듣고 딱 끝내세요. 거기서 더 얘기하고 이러면 더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잘 되는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애터미는 비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큰 빅 비즈니스 200만 원 벌려고 하는 일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아파 누워있어도 시스템 소득이 200에서 월 1억까지 나오는 엄청난 빅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그래서 절대 쫀쫀하게 사업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크게 키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콜드 컨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형제 라인과도 절대 상담은 금물. 그리고 우리가 갈등도 어떻게 돼요? 끌어안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 파트너가 자꾸 칭얼칭얼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파트너가 옹알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아주시고 감싸주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오늘의 저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